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의 노몽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코로나로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 타이완으로 떠나는 온택트 여행을 준비했는데요. 타이완은 저와도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소개해 줄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타이완은 우리나라처럼 국토의 3분의 2가 산지로 되어 있고 해발 3,000m 이상의 고봉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저처럼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가는 곳입니다. 제가 타이완 위산 홍보대사로 활동할 당시 타이완의 명산들을 비롯해 숨겨진 비경들을 정말 많이 체험해 봤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흔한 관광 명소가 아닌 타이완의 숨겨진 매력들을 직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차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두 발로 구석구석 진짜 타이완을 찾아가는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타이완의 서북부에 위치한 마오리어는 대부분 산지와 구름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성이라 불리는데요. 이곳에서는 옛 산악철길을 따라 특유의 낭만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구불구불 좁은 골목길 따라 들어선 옛거리는 삶을 지키기 위한 분주함과 자연을 닮은 여유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기차는 멈췄지만 향수에 젖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산악지대를 느릿느릿 달랬던 아나로 감성은 여전합니다. 사라진 철로의 가장 높은 지점에 오르면 아름다운 성식역에 도착하는데요. 타이완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기차역이라는 별칭과 함께 전형적인 타이완의 옛 기차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식역은 유럽풍 건물에 일본식 목조 구조가 결합한 아름다운 건축물로 대들보마다 못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여전히 고풍스럽고 우아한 멋을 느낄 수 있어서 많은 이들이 발길이 닿고 있습니다. 철로를 배경으로 인증샷 한 컷 정도는 남겨두는 것이 여행의 묘미겠죠. 지금 이 감동이 영원할 수 있다면 저 한 컷의 배경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네요. 很漂亮，很美，然后风景很好，还有那个自行车可以骑。 그럼 성식역에서 출발하는 레일 바이크를 타고 낭만 가득한 타이완의 자연으로 들어가 볼까요? 2018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지우산선 레일 바이크는 성식역을 기점으로 왕복 12km 철길을 달리는 인기 높은 체험 활동인데요. 칠색 환상터널 안에서는 타이완의 100년 철도 이야기가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그려집니다. 터널 밖의 자연이 스스로 그려낸 아름다운 풍경과 만나면 저절로 감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나, 레일바이크는 전력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보다 쉽게 탈 수 있으니까 혹여라도 다리 아플까 하는 걱정은 접어두세요. 이제 잠시 후 지우산선 레일바이크의 백미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와, 드디어 보고 싶었던 롱턴 당교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산악철도 노선 중 해발이 가장 높은 교량이었던 롱턴단교는 지우산선 레일바이크의 최고 볼거리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철근 없이 순수 벽돌과 시멘트로만 지어진 롱턴단교는 1935년 지진으로 철길이 끊기면서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하지만 파손된 잔해는 흉물스럽기보다는 자연과 어우러져 멋스러운데요. 롱턴단교의 남단으로 내려가면 좀 더 가깝게 그 흔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뚝 솟은 붉은 벽돌의 유형이 여전히 느껴지는 롱턴단교는 그 순간의 기억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있는데요. 자연의 힘 때문에 무너졌지만 자연의 포용으로 자연의 일부가 되어 새로운 멋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자연의 섭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은 순간에도 새로운 희망은 꿈틀거린다는 것을 롱턴단교를 통해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는데요. 무너진 잔해에 자연이 숨쉬고 오랜 시간이 덧입혀지면서 롱턴단교는 최고의 랜드마크이자 촬영 명소로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고 느껴보면서 롱턴단교를 기억하고 새겨둘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다행인가요? 旧铁道风情还蛮有特色，因为它是一个很以前使用过，然后现在没有使用的铁道，所以它保留了原有的状况。所以来这边参观的话，可以体验一下过往的那种历史的经验，我觉得还蛮有特别的。对。롱턴단교 너머의 철로를 따라 레일바이크가 지나가는 순간 더 이상 과거에 박제되지 않고 멈췄던 시계바늘이 다시 흐르며 내일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옥매에 쌓인 난토우현으로 가볼까요? 타이완의 중부 지역에 위치한 난토우현에는 해발 고도 870m 높이의 분지에 깊고 넓은 호수가 있는데요. 바로 류에탄입니다. 해를 닮은 원형의 호수와 달을 닮은 초승달 모양의 호수가 만나 하나가 되었다고 하여 류에탄이라고 불리는데요. 날이 좋을 때는 높은 곳에서 류에탄의 해와 달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류에탄은 시간과 장소, 계절에 따라 모습과 색이 달라지는 특색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각기 다른 호수의 매력을 찾기 위해 몇 번이고 류에탄을 다시 찾게 될 것 같습니다. 류에탄 관광의 출발지는 셰시부두인데요. 류에탄으로 들어오는 모든 버스와 셔틀버스 그리고 셔틀보트와 유람선까지 이곳에서 출발합니다. 호수는 첩첩이 둘러싼 산세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는데요. 이처럼 변화무쌍한 매력이 있는 류에탄은 타이완 8강에 선정되었고 이제는 자국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꼭 방문해야 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这里很漂亮，来这里走一走。然后这里是比较算是中部小时候都会有的回忆。然后天气很好的话，就会想要来日月潭逛一逛。 해맑은 아이들도 많은 류에탄 본격적으로 만나볼까요? 류에탄은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면 아주 좋습니다. 매년 10월에서 11월경 컴바이크 데이 자전거 대회가 개최되고 특히 올해는 자전거 여행의 해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자전거 여행을 적극 추천합니다. 这个道路就是非常的好。那平常如果你下午骑的话，会非常的凉爽，就慢慢骑，然后你要停下来，记得停下来要拍照哦，留下美丽的倩影哦。因为这边拥有全球10大最美的自行车道，我来这边骑脚踏车。对。 자, 이제부터 신나게 페달을 밟아볼까요?
샹산 자전거길은 류에탄 자전거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간인데요. 샹산 관광안내센터에서 쉐이서까지 길이가 약 3.4km로 약 30분 정도면 둘러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구간이 완만해서 남녀노소 모두 힘들지 않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데요. 꼭 샹산 자전거길이 아니어도 호수를 삥 둘러 24km를 자전거로 둘러볼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든 선택해서 달리면 되고요. 자전거길과 산책로, 일반 도로를 연계해 이동하면서 위치마다 색다른 호수를 다각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푸른 실록이 우거져 햇빛을 가려주는 사이를 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달려 나가는 것도 신나는 경험이 될 텐데요. 자전거길을 달리는 내내 호수를 바라보는 즐거움까지 있으니 정말 눈과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신나게 달리는 중간중간 마련된 쉼터에서 호수를 감상하며 여유를 되찾는 것도 좋을 텐데요. 호수의 중심으로 시선을 옮기면 나루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원주민인 샤오족 조상이 영원히 사는 곳이자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요. 전설에 따르면 아리산에 살고 있던 샤오족의 족장이 우연히 흰 사슴을 쫓다가 류에탄의 아름다움과 풍족한 어장에 반해 자신의 부족을 이끌고 와 정착을 했다고 하는데 그곳이 바로 이 나루도입니다. 다시 또 자전거에 오를 시간인데요. 아름다운 경치와 하나가 되어 바람을 맞으면서 자전거를 달다 보면 답답했던 가슴도 뻥 뚫리고 스트레스도 확 달아날 것만 같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전거길 구간인 쉐이서 저수지 데크길에 진입하면 필히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는데요. 천천히 걸으면서 나무에 가려지지 않은 온전한 호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무한히 나누어진 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조용하고 그림 같은 아름다운 풍경 속에 빠져들다 보면 몸과 마음에 저절로 스며드는 자연이 주는 위로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 느끼셨나요? 류에탄의 모습이 평소 봐왔던 모습과 살짝 다른데요. 热潭可是因为最近没有下雨，所以现在的那个湖景变得就是有点干枯，对，很可惜。但是也是因为干枯的关系，所以它反而让你又多了一个新的景点，就是那边有一个草皮，就是很宽广的草地，就是现在会有些人会去那边拍照，对，就是有不同的景象，对，就是有别于以往这样子不同的面貌，对。就可能旱象过去之后，你再也见不到了，这样。对，也希望赶快下雨啊！对，赶快下雨。 류에탄의 새로운 모습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그리운 옛 모습도 하루빨리 되찾았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류에탄을 감상하느라 방전된 에너지를 류에탄의 명물 아쌈 홍차 아이스크림으로 맛있게 채워볼까요? 한 입 들어가는 순간 홍차의 고장답게 깊고 진한 홍차의 풍미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阿萨姆冰淇淋的话，它是用阿萨姆茶种去做的。阿萨姆它是一种红茶的品种，本身阿萨姆的茶味，它喝起来的口味会比较重，所以它在调制其他东西的时候，它的风味不会被盖掉。这样子的话，它在做冰淇淋的时候，那个风味很容易散发出来。大家非常喜欢这个口味，所以都会来这边来寻找我们这种好吃的冰淇淋。 에메랄드빛 호수의 둘레길을 한참 동안 달리고 난 후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에 위치한 황금색 지붕의 원우묘에 들렀습니다. 이곳은 문신과 무신을 모신 사당인데요. 이 세상에서 공부를 제일 잘한 문신 공자와 싸움을 제일 잘한 무신 관우를 포함해 도교의 여러 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세상 천지에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곳에 오면 근심을 털어놓고 소원을 빌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긴 수염에 붉은 얼굴을 한 관우신이 마치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운모를 상징하는 현인들을 봉안하고 있어 자식 성공을 기원하는 부모들이 많이 찬답니다. 어느 묘의 한쪽에는 소원등이 가득한데요. 간절한 마음이 담긴 만큼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좀 더 짜릿하고 액티비티하게 류에탄을 즐기고 싶다면 케이블카를 타면 되는데요. 해발 1044m까지 올라가는 타이완의 최장 케이블카는 속도도 빠른 편이라 롤러코스터 이상의 아찔함을 선물해 줍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산으로 둘러싸인 푸른 호수가 시야를 가득 채워 눈을 시원하게 해주는데요. 마치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듭니다. 여행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는데요.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는 기차 여행을 떠나볼까요? 아름다운 조경으로 꾸며진 지지는 타이완 10대 관광도시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아담하고 정겨운 간여역인 지지역이 검은색 기와 지붕과 낡은 표지판으로 운치를 더합니다. 여행이 작은 것에서 채워지는 쉼이고 즐거움이고 만족이라면 감성이 살아나는 간이역 여행이 제격일 텐데요. 옛날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작고 소복한 지지선의 기차역들은 이제 타이완 기차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가 됐고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지역부터 쉐이리역을 거쳐 종착역인 처청역까지 운행하는 지지선을 타볼까요? 원래의 지지선은 목재를 운송하기 위해 개통됐었는데 지진으로 훼손됐다가 복원되고 적자로 인해 철거되려다가 관광노선으로 전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내면서도 한 세기를 달리고 있다네요. 지지선이 달리는 곳은 온통 초록빛인데요. 초록철도란 별명이 있을 만큼 습속 가운데를 가로질러 운행한 지지선은 마을에 내리지 않고 기차를 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힐링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그대의 머릿결 같은 드디어 지지선의 마지막 기차역인 처청역에 도착했습니다. 처청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상쾌한 숲의 향기가 가득한 산천 마을인데요. 역 주변에 크고 작은 저수지와 산책길 등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타이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역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타이완은 각 역마다 철도 역사가 잘 간직되어 있는데요. 철도역의 건물을 잘 보존하여 철도 전시관으로 활용하거나 철도 관련 차량과 물품을 전시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타이완 내에서 철도가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 의미겠죠. 특히나 다가올 2022년은 철도 여행해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을 누리면서 쉼을 찾는 여행을 꿈꾼다면 타이완 철도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청에서 가장 인상적인 곳은 처청 목업 전시관인데요. 과거 임업 도시로 번성했던 처청의 옛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처에서 채벌된 목재가 모두 거쳐갔기에 그 규모가 상당하고 옛날에 이곳에서 목재를 어떤 식으로 가공했는지 알 수 있도록 밀랍 인형으로 재현해 놓았는데요. 단순히 전시관이라는 차원을 넘어 한 세기 전의 처청 마을에 와 있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나와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작은 호수가 나오는데요. 이 호수의 명칭은 저목지, 나무를 저장했던 연못입니다.
채벌해온 목재를 반출하기 전에 저장해두는 창고와 같은 용도로 사용했고, 동시에 나무에 물을 먹이면 건조되는 과정에서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고즈넉한 산골 마을의 여유가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초청의 또 다른 매력은 옛거리에 숨어 있습니다. 동네 노인들이 소소하게 웃으며 거니는 오래된 마을에는 부분 예술가의 손길이 닿아 있는데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아갈 것 같은 소박한 마을은 자연과 함께 예술을 담아냈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유유자적 한적한 마을을 돌아보면 잡념이 사라지면서 나를 돌아보는 여유가 생기는데요. 이게 바로 여행의 맛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초청에서 꼭 맛봐야 할 메뉴는 나무통 안에 도시락이 들어있는 무통 비엔땅입니다. 과거 초청 제조소에서 일하던 목수들이 즐겨 먹던 도시락인데요. 메뉴는 훈제 닭다리 도시락, 염장 고등어 구이 도시락, 동파육 도시락, 호박버섯 도시락 등으로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요. 동그란 나무 도시락 안에 담긴 덮밥은 기차 여행의 낭만을 북돋워 주는데요. 음식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식사 후에 도시락통을 기념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고 하네요. 배까지 든든하게 채웠지만 왠지 모를 그리움을 남긴 채 소박한 초청역을 떠나 다음을 기약해 봅니다.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깜깜한 밤, 호안산 일출을 보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요. 과연 일출을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올라가는 산행. 호안산은 타이완에서 5번째로 높은 산으로 해발 3,422m의 높이를 자랑하는데요. 오른 지 몇 분 되지 않아 숨이 차오르는 것을 보니 고산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빽빽한 어둠으로 둘러싸인 등산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 낮보다 위험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요한 어둠을 뚫고 오르는 산행은 색다른 맛을 선사합니다. 오른 지 1시간여 만에 정상에 도착했네요.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둠이 물러나자 비로소 시선을 맞춰오는 호안산 자락. 눈앞에서 이어진 수많은 연봉들이 마치 거대하고 동그란 장막을 친 듯 웅장한 자태를 과시해 옵니다. 이때 호안산 일출을 기록하려는 유일한 방문객이 등장하는데요. 먼지 한 톨 용납하지 않을 기세죠. 카메라를 대하는 태도가 무척 신중한 걸 보니 오늘 명품 사진 찍을 수 있겠는데요. 可能刚吹的时候跑上去，那整个拿上来了。 다시 한번 꼼꼼하게 먼지를 제거해 줍니다. 해가 떠오를 시간이 임박해지자 일출 포인트로 급히 이동합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 하늘이 허락해야만 만날 수 있는 장엄한 광경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드디어 맞이한 호안산의 일출. 가슴 벅찬 감동이 절해지는데요. 수없이 많은 산을 오르고 실패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산이 나를 받아주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산이 나를 거부하면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절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만난 일출 역시 우리를 허락해줬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화안산의 일출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추억으로 자리 잡을 것 같네요. 높이 솟은 아침해와 유유히 유영하는 운해, 그리고 하늘 아래 솟은 고봉들이 이뤄낸 화안산의 비경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이 밝아왔듯 눈앞에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닥친다 해도 그게 영원하진 않다는 걸 자연에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실패가 낙오가 아닌 더 잘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희망의 돌 하나를 얹어 놓습니다. 日出的话，我能感受到光线的温度，还有天色的变化，所以说这一点的话是让我觉得很迷人的地方。那台湾因为特有的高山很多，所以说台北跟中部或南部、屏东都很多地方可以去爬山。那爬山的同时的话，又可以边拍，看是要拍日出还是夕阳，都很推荐大家。 주봉을 비롯해 북봉, 호안전산 등 여러 연봉들로 이루어진 호안산은 서봉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는데요. 햇살 아래 마주한 호안산의 광활한 아름다움은 아시아의 알프스라 칭하기에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보통 타이완의 제일 명산은 위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타이완의 여러 산을 올라본 제가 봤을 때 호안산 역시도 명산에 범죄된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식물과 생태계 등 오밀조밀 보는 즐거움이 가득하더라고요. 호안산 주봉에서는 타이완 중부의 고산지대에서만 볼 수 있는 타이완 전나무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나무들은 30cm 정도 자라는데 4년에서 27년이 걸릴 정도로 천천히 성장합니다. 번개를 맞아서 쓰러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불이 나기도 한다는데, 이렇게 불이 나서 죽은 나무들은 하얗게 재가 되는 백화 현상을 보여주고, 그런 나무들이 숲을 이루어 호안산 주봉만의 특별한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산은 그 계절의 바람과 햇살이 주어진 만큼만 품는데요. 길손을 배려해 키를 낮춘 풀과 나무의 모습이 이 푸른 풍경의 주인답습니다. 날이 밝아지면서부터 하나 둘 호안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의 모습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이때 수상한 복장으로 등반을 하는 청년들을 발견했는데요. 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잠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因为我们是那个嘉耀的大四生啊，想说要毕业，就想说要给自己一个不一样的回忆啊，想说就爬山啊，就是有看同学说他们来爬这个合欢山主峰，然后感觉蛮有趣的啊，想说要不然我们就穿着这个学士服挑战这样爬爬看。 1、2、3，加油加油加油啊！好，1、2、3，加油加油加油！ 미리 졸업을 축하합니다. 와, 확실히 밝아지니까 호안산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네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기분, 저 혼자만 느끼는 건 아니죠? 호안산은 고산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등산로 입구까지 자동차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서 등반이 비교적 편리한데요. 게다가 타이완 산악지대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지형과 동식물을 만날 수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고산지역 생태 여행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이제는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인데요. 그야말로 문전성시가 따로 없습니다. 모두 재밌게 구경하세요. 호안산을 이루는 고봉 중 하나인 호안전산은 해발 고도 3,217m의 높이로 호안산장 뒤편으로 오를 수 있는데요. 4월에서 6월에는 진달래가 피고 여러 종류의 나비를 볼 수 있어서 상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연의 경이로움뿐만 아니라 나조차 몰랐던 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인데요. 산을 오르는 것이 힘에 부치는 순간 몰랐던 나에 대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정상에 오르는 그 순간 오르기까지 힘들었던 과정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립니다. 한 가지 더, 호안전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관은 빙하기의 흔적인데요. 지금으로부터 만년에서 7만 년 전 지구가 빙하기였을 때 형성된 빙두지형이 아직도 남아 호안전산의 빼어난 경관을 보여주는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지 자연은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아름다운 풍광에는 저절로 발길이 닿는 것처럼 호안전산에 이어 스몬산으로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봄 진달래가 만개한 스몬산은 그야말로 인산이네. 봄 꽃구경에 정신이 없었는데요. 해발 고도 3,237m의 스몬산은 뾰족한 삼각형 모양의 봉우리가 인상적인 곳입니다. 750m의 긴 등산로가 있는 스몬산은 봄, 가을에는 일출과 석양이 아름답고 강의 골짜기까지 볼 수 있어 멋진 뷰 포인트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인자요산, 지자요소로 했던가요?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다채로운 시간이 겹쳐 흐르는 대자연이 지척에 있는 타이완에서는 자연이 풍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보이시나요? 무슨 일인가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바로 칭직농장의 유명한 볼거리 양머리 쇼가 시작됐습니다. 날쌘 양치기계가 양들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어찌나 날렵한지 시선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야, 멀리서 봐도 정말 장관이네요. 이곳 칭직농장은 타이완의 3대 고산농장으로 우리나라의 대관령과 비슷한 곳인데요. 넓고 아름다운 언덕 위를 양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도록 방목하면서 기르고 있습니다. 양머리쇼 외에도 말쇼, 채찍묘기 등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이 진행되고 동물과의 교감이 가능해서 재미와 교육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남녀노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여행지라는 거죠. 今年龙山是好地方，因为很高，天气没有那么热，没有台湾那么热。重点是很自然，台湾是很多地方都是市区，来的清境龙山非常自然的感觉，草、树都是蛮自然，还有动物，动物是没有关起来的，跟你一起呀，跟观众朋友一起很靠近，就是这个距离，不是这个距离，不是关起来的。还有感觉你看到我们真的工作，我是真的真羊毛人，我是真的养牧羊人，所以这个是一个真的的感觉，不是假装的。 울창한 숲과 신선한 공기, 푸른 초도로 덮인 아름다운 풍경은
또 다른 힐링이 되어주는데요. 그림 같은 풍경 속에 있다 보면 내가 풍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 자연과 한 몸이 될 것 같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쭉 살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칭칭농장의 제대로 된 아름다움을 한눈에 느낄 수 있는 곳은 누가 뭐래도 스카이워커가 아닐까 싶은데요. 칭칭농장 옆으로 조성된 1.6km의 하늘 산책로는 쭉 뻗은 워크라인을 따라 하늘과 목초지 그리고 수려한 산세를 한눈에 품을 수 있습니다. 이 멋진 풍경 속을 고요함과 함께 걷는다면 몸과 마음이 정리되는 기회를 저절로 갖게 될 것입니다. 굽이굽이 긴 길을 걸어야 하지만 자유롭게 목초지에 방목된 양들의 평화로운 모습과 비현실적으로 멋진 풍경에 빠져 힘들다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을 정말 뭐라 표현해야 할지 언어가 감동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亲近农场，然后我们刚好逛完之后就来这里散步。刚结婚多久？1年多，平均每个月都会出游一次，带老婆出来放松心情，解放一下压力啊。对啊，就是看看一下台湾不一样的美景。对。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대자연을 느끼고 싶다면 바로 이곳으로 떠나보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이제는 타이완 여행의 마지막 코스인 아리산으로 향합니다. 타이완 최고의 산악 휴양지로 명성이 높은 아리산의 매력을 100% 만끽하려면 세계 3대 고산 열차 중 하나인 아리산 삼림열차에 오르면 됩니다. 대먼역에서 아리산 삼림열차 본선을 타고 펀치유까지 가는 여정인데요. 역시나 인기 만점입니다. 산악열차라고 해서 크고 위험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작고 아담하죠. 그래도 일제 강점기부터 100년 가까이 인간의 두 다리를 대신해 울창한 산림을 뚫고 엄청난 높이의 산맥을 올라가준 열차에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特点，它一般这里有很多都是日据时代留下来的，像有防空洞，还有这个快木的车站，都从日据时代就有了。还有它对面还有的木材都是日据时代都还留下来的，所以它这里值得观赏的，可以慢慢细细品尝，去发现有日据时代还留下来的很多的东西。所以一般很多客人都喜欢来这里。 因为它值得看的，而且把这里要扩展比较，让大家都能知道说，我们有嘉义有那个阿里山火车，这里遗留下来的，从来别个地方还没有100多年日据时代还留下来的。 아직까지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인가 봅니다. 표정 좋고 기분 좋게 인증사진 남겼으면 이제 그만 기차에 올라볼까요? 아리산의 상징인 삼림열차는 인도 다르질링의 히말라야 등산 열차와 페루의 안데스산 열차와 더불어 세계 3대 고산 열차로 손꼽히는데요. 타이완의 성산 아리산을 향해 드디어 출발합니다. 마스크에 가려졌지만 모두의 표정에 설렘이 가득 느껴지네요. 来，我们等一下这个山区的部分哦，要爬坡，然后在山区又经常转弯哦，所以这个跟平地的火车不一样哦。我们等一下就来看看这个山区的火车哈，跟平地火车有什么不一样的地方啊？ 자, 이제부터 시작인가요? 빽빽한 나무숲 사이로 달리는 아리산 삼림열차는 한층 운치를 더하는데요.
right front or right back. 아리산은 하나의 산이 아니라 해발 2,000m 높이 산봉우리가 모여있는 산군을 일컫는 말로 아리산 국가 삼림유락구 전체를 말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순간들을 한 컷이라도 더 기록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나 봅니다. 이분야말로 진정 열정 만수르네요. 정차하는 곳곳마다 카메라 담기 바쁜데요. 하마터면 기차 놓칠 뻔했네요. 要拍我吗？我很好，欢迎你们来。我们阿里山的铁道非常的美，最棒了。啊，记得来台湾玩哦，要搭阿里山火车。哦，要拍。이 아름다운 풍광이 오래도록 품고 있길 바랍니다. 아리산 삼림열차 역시 일제 강점기에 아리산에 자라는 고목들을 베어 운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픈 역사의 상징인데요. 지금은 고목들 대신 관광객들을 싣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차는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또 다른 분위기의 풍광이 등장합니다. 마침내 해발 1403m에 위치한 펀치후 역에 도착했습니다. 펀치후는 타이완 남부의 부대 경관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오전부터 기차를 타고 펀치후역에 도착하면 딱 배꼽 시계가 울릴 시간. 허기가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뭔가를 먹어야겠네요. 펀치후 역거리는 길지 않지만 좁은 골목에 상점과 가옥이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 비틀을 따라 지어진 상가들은 오랜 시간 동안 맛있는 음식과 잡화들을 팔아왔는데요. 아리산의 1급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맛과 질이 우수하기로 소문난 고추냉이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재배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아무 데서나 자라지 않는 귀한 거라고 하네요. 펀치후에서 놓칠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도시락을 먹는 건데요. 웃음이 가득한 걸 보니 꼬마가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나 봅니다. 이 도시락을 먹기 위해 일부러 펀치후를 찾는 관광객까지 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비법이 있는 걸까요? 빈통에 채워지는 도시락의 내용물을 살펴볼까요? 먼저 흰 쌀밥과 아리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나물 반찬이 오르고 고산 죽순과 도끼갈비, 구운 닭다리까지 상당히 푸짐하게 채워지네요. 奋起湖便当有大概将近60几年历史，从我爷爷那个年代，也就在1950年左右，因为我们老家就在铁路旁边。那因为以前上阿里山要7个半小时，那来到奋起湖都是接近中午的时候，所以接近中午的时候吃什么最方便？吃便当。所以我爷爷就在铁道旁开始卖起了奋起湖第一颗的便当。 도시락으로 배를 채웠다지만 펀치후에서 유명한 음식은 꼭 먹어봐야겠죠. 아리산의 특산물인 야생 아이위를 젤리처럼 만들어서 다양한 재료에 곁들여 먹는 건데요. 원래 아이위 맛은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는 청정한 맛이지만 주인장의 특제 소스를 추가하면 색다른 맛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마시면 젤리 못지않게 말캉말캉하고 탱글탱글한 식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味道很好，因为它那个是因为这边是阿里山，所以有那种山上采下来的那个阿里山的谷，就是那个做这个爱玉子，然后它吃出是那种不会是脆脆，是有它的 Q 劲，然后有后劲。那我是觉得它的那个就是黑糖的冰很好吃，就是建议大家来的话一定要就是试它的1号，就是爱玉加那个黑糖的冰沙。 아리산 쭈산 일출을 보기 위해 펀치후에서의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음날 새벽 아리산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쭈산의 일출을 보기 위해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쭈산 일출 기차표는 선착순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미리 줄을 서는 것이 좋은데요. 전광판을 통해 남아있는 양을 고지하는데 순식간에 매진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교적 한산한 편이네요. 옥도 새벽부터 일어나 해 뜨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사람들. 하지만 아리산은 안개가 끼는 날이 많아서 일출을 보는 것이 대단한 행운이라고 하는데요. 부디 날씨가 더워져야 할 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새벽부터 서둘러 피곤이 가득한 모습이지만 일출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대동단결, 정말 대단한 의지인데요. 꼬마도 보이네요. 유일하게 이 꼬마만 눈이 초롱초롱한데요. 역시 젊음은 다릅니다. 달리는 기차의 새소리가 이른 새벽 잠든 숲을 깨우며 또이가오 위의 역에 도착했습니다. 고도가 높은 만큼 한기가 느껴지는데요. 가는 날의 장날이라고 철로 정비로 열차는 쭈산역까지 가지 못해 쭈산 전망대까지는 걸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맑은 얼굴이 해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올수록 두근두근 가슴이 설레기 시작하는데요. 과거 몇 번의 일출을 만났다 하더라도 오늘의 일출은 늘 새로운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붉은 기운이 스며든다 싶더니 저 멀리에서부터 해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저도 모르게 소원을 빌게 되는데요. 지금 이 순간 저의 소원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예전처럼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고 등반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리산 쭈산의 일출을 만날 수 있는 날은 1년 365일 중에 겨우 60일 남짓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이 강력한 기운을 받아 조만간 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희망을 품어도 되겠죠? 非常开心，对，因为最近都下雨这样，所以今天抱持一种奇迹的心态来看这个日出，然后很高兴我们今天可以成功看到日出这样。我希望就是那个 COVID-19 赶快就是结束，然后大家都可以就是想出国就出国，对。当然就是希望我的妈妈身体健康啊，那我们两个感情非常好啊，希望长长久久。 일출 직후에 운해가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일출과 운해를 함께 보는 경우가 흔치 않다던데 축복받은 기분이네요. 벅찬 기운을 품고 아리산 트레킹을 위해 아리산역에서 작업행행 열차를 기다리는데요. 언제 일출 보여준다는 듯 고산지대인 아리산의 날씨는 변화무쌍합니다. 아리산에 갈 때는 우산과 비옷을 필히 챙겨야겠네요. 이제 신비스러운 아리산의 숲으로 들어갑니다. 아리산의 트레킹이 시작되는 자오핑역은 아리산의 자연을 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드라마틱한 산세에 감탄하고 포근히 품어주는 산림 속을 걷는 것만으로 몸과 마음에 스며있는 삶의 찌꺼기가 떨어나가고 그 자리에 새 활력이 샘솟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태고의 신비를 품고 있는 이 트레킹 코스야말로 이제껏 보지 못한 타이완의 진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걷다가 힘들 때는 잠시 쉬어가는 것처럼 숨가쁘게 이어지는 우리의 인생도 잠시 멈춰 되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을 10분 정도 따라가면 동생 연못이라 불리는 메이탄이 나오는데요. 조금 더 가면 나오는 언니 연못인 쯔메이탄과 함께 자매 연못으로 불립니다. 이 두 연못에는 한 남자를 사랑한 원주민 자매의 슬픈 사연이 전해지는데요. 남자와 사랑을 이룬 언니가 뒤늦게 남자를 향한 동생의 마음을 알게 되고 동생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 연못에 몸을 던졌고 동생은 언니의 미안한 마음에 언니의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 뒤 주민들이 2개의 초가지붕을 올린 정자를 세워 자매의 넋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깊은 산 중에 연못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빗물이 모여 자연스럽게 생성된 이 연못들은 아리산의 식물과 동물이 살아가는 원천으로 아리산 산림생태계 구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숲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비로운 풍경도 놀라움을 더해갑니다. 어마어마한 둘레를 가진 수목이 등장했는데요. 거대한 몸이 여러 개의 몸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하나의 몸으로 4그루의 나무가 사이좋게 자라고 있어서 스즈메이라고 불립니다. 서로 비슷한 아름으로 팽팽하게 자라고 있는 이 색으로는 산송띠라 불리는 수목입니다. 잠시만요.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뭔가 나타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저게 뭐지? 얼핏 봐서는 돼지 한 마리가 앉아있는 듯한 형태의 수목인데요. 거대한 멧돼지와 흡사해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네요. 진짜 똑같은 모습이라 나무인 건 알면서도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길은 산을 오른다기보다는 숲으로 스며드는 기분이 드는데요. 숲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도 가만 들려주는 여유를 느껴봅니다. 사이프러스 숲을 지나면 작은 민가 마을을 만나는데요. 이곳엔 북성을 신격화한 현천상제를 모시고 있는 쇼정궁이 있습니다. 아리산에서 가장 규모가 크면서 동시에 타이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도교사원이라고 하네요. 간절한 마음이 향의 연기를 타고 꼭 전해지기를, 그래서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원에서 나와 쭉 길을 걷다 보면 저절로 발길을 멈추게 하는 거대한 나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수령 2300년이 된 아리산의 2대 신목 샹린선보가 1대 신목에 이어 아리산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00년, 2000년 인간의 나이로는 셀 수 없는 장구한 역사를 온몸으로 받아낸 이 나무 앞에 서니 타이완 사람들이 왜 이 오래된 나무들에 신이 깃들어 있을 것 같다고 했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수령 3000년인 아리산 일대 신목은 지금 땅에 누워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요. 거목이 누운 자리엔 어린 붉은 노송들이 신목의 영혼을 공유하듯 자라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5년에 세워진 슈링탑은 아리산 수목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세운 탑입니다. 그 당시 아리산에서 대규모 벌목 작업을 벌이던 인물들은 아리산의 수목들이 거대한
하나의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는데요. 아리산 수목의 영혼을 한데 모으는 동시에 벌목으로 인해 상처받은 나무들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나무들의 모양은 다 달라도 저마다 수령이 1000년 이상 된 거목들을 만나는 길. 이 거목들이야말로 타이완 역사의 가장 오랜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거목은 마치 두 발을 벌려 만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여 원래 이름은 만세회였다고 하는데요. 수명을 조사했더니 약 2000년이라고 해서 이름을 천세회로 바꿨다고 하네요. 1000년, 2000년 된 거목들이 질비한 아리산에는 800년 된 거목은 아기에 불과할 텐데요. 오랜 세월 아리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지켜봤을 거목이 마치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합니다. 아리산은 인간이 정해놓은 물리적인 숫자로는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곳인데요. 수천 년 된 거목들이 여전히 산을 지키고 있는 이곳에서 100년의 삶도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은 그저 미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빗방울에 한층 깊어진 눈무가 서려있는 아리산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그동안 몰랐던 생경한 그리움의 감정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세월을 살아오고 있는 수목은 경이로움을 넘어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경건해지는데요. 타이완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해야 하는 이때 태고의 신비를 깊이 간직한 아리산은 나약한 인간을 보듬어 깊은 위로를 전하는데요. 비에 젖어들듯이 타이완의 신목들이 전해주는 옛 이야기에 젖어드는 기분입니다. 또 만나자 얘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두 발로 바퀴 타고 떠나는 진짜 타이완 여행. 태고의 신비로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아리산으로 이국적 경관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 허안산으로 기차 창밖으로 지나간 낭만적인 간이역과 마을들, 그리고 하늘이 내린 천혜의 비경을 담고 있는 르에탄까지 우리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진짜 타이완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철길 따라 능선 따라 두 발로 바퀴 타고 떠나는 온택트 타이완. 여행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미처 몰랐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것. 새로운 매력과 함께 여행이 주는 여유와 설렘을 가득 안겨준 타이완을 되새겨 봅니다.